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 한빛원전 1호기에서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이 시간에 토론을 마련한 적이 있는데요. 그로부터 채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한빛원전 4호기에서 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168c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락고물 콘크리트에서 157cm나 되는 공극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158cm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1cm로 지난 20여 년을 버텨온 겁니다. 이 소식 듣고 놀라지 않을 국민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공극이 영광원전 3, 4호기에 각각 100여 개 가까이 있다는 건데 이런 공극이 도대체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원흥대 한국수력원자력 건설기술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을 쭉 강조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원자력 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관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전 근처에서 늘 마음 졸이시면서 살고 계신 주민대표 한 분 모셨습니다. 주경채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 처장님, 이번에 이제 3, 4호기 특별점검 통해서 공극이 많이 발견됐다는 건데 이게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한빛원전 3, 4호기 경락 건물에서 다수의 공극이 콘크리트에서 발견된 다수의 공극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빛원전 3호기, 4호기에서 각각 98개와 102개, 거의 한 200개의 공극은 발생된 게 맞습니다. 그 공극의 원인을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판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락 건물, 여기 이제 경락 건물인데요. 경락 건물을 관통하는 관통부 큰 관을 매설을 합니다. 이 관통부 관 매설을 하면 위에서 콘크리트를 이제 칠 때 이 관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는데 그 하부에 밀실하게 콘크리트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었던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철근이 조립된 안쪽에 저희들이 이제 내부 철판, 보통 CLP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CLP가 6mm의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듯이 가로가 한 10m 되고 세로가 한 3m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동하면서 이게 이제 변형을 좀 대비해서 보강재를 이렇게 사진처럼 가로 세로 이렇게 보강재를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보강재와 철근 사이의 간격이 한 20cm 정도 되는데요. 요 철판만 갖다 대 있을 때는 콘크리트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빛 3, 4호기만 유독 여기 말고 요 CLP 판에 보면 저희들이 매설판이라고 해서 용접을 해서 좀 붙여 쓰기 위해서 이제 좀 두꺼운 철판으로 용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용접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 용접 열에 의해서 이 CLP의 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설판 보강재를 붙였습니다. 이 보강재 개수가 한 3호기는 한 1,400개 정도, 4호기는 한 1,800개 정도 그렇게 이제 붙다 보니까 이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은 요게 이제 이 공극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CLP 판과 철근 사이에 20cm 간격이 있는데 요 디귿자 채널은 요 CLP를 보강하기 위해서 받은 채널이라 원래 이건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 매설판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던 요 기역자 행글이 요걸 딱 채우면서 이 철근과 CLP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다 메워버린 상황이 벌어진 부분이 한 200여 곳이 도면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콘크리트가 오다 보면 여기 막히니까 철근 안쪽에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체음부가 이제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독 3호기, 4호기에 이 보강판이 설치가 됐고 이 보강판으로 해서 약 200여 군데 공극의 원인이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박사님, 지금 이제 원처장께서 공국이 있는 상황, 그다음에 공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생겼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157cm나 되는 공국, 또 이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3, 4억에 각각 100개 내외의 공국이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정도면 안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코 말씀드리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경락 건물이라는 게 방사능 물질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두는 압력 경계를 형성하는 건데, 뭐 마치 벽이죠. 물이 통과 안 하게 비닐을 막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설계 기준 사고라고 하는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한 3기압 정도 되는 그 사고뿐만이 아니고 중대 사고라고 하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이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안 나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갖다가 이때까지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게 통상 경락 건물이 깨지는 압력이 한 10기압 정도가 됩니다. 외국 보도에 보면. 그러면은 그 압력까지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오고 안전성을 입증해 왔는데, 실은 콘크리트가 겨우 10cm 정도, 철판 6mm에 10cm 정도 남은 이거로 그 압력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은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 건물이라는 게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 밖으로 나오기 못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콘크리트 건물, 우리가 사실은 원전에 가까이 가서 보면 외부로 보이는 그 이제 콘크리트 건물 그건데, 그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 이 정도 규모면, 그런 얘기시죠. 네. 네. 주 위원장님, 그동안에 사실 주민들은 부실 실공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히 지역에도 불안이 좀 더 커졌지 않을까, 지역민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9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이 3, 4억이 건설할 당시에 저희 주민들이 뭐 3, 4년에 걸쳐서 한 5년, 거의 5년 가까이 될 겁니다. 횟수로 10만 정도 연인원을 동원해서 저희 집회, 수많은 집회와 이제 이 관련 부실 관련 제보들을 폭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언론이나 또 특히 한수원이나 그 정부 쪽에서는 저희들을 이제 고발 조치하겠다, 이를테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10선이 흐른 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당시에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의 이제 불안감이 더 큰 것이죠. 이를테면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틀리기를 바랐는데, 이게 이제 현실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특히 그 최근에 이 한비원전 사고가 약 1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8년도 8월 12일에서 19년도 7월 20일 사이, 약 1년 정도 되는 사이에 12건입니다. 사고나 여러 가지 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징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난다는 것 또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 교수님, 이제 아까 잠깐 한 박사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얘기는 있었습니다. 경락 건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원전에서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경락 건물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로, 또 전기 발생기, 가압기 이러한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그 안에는 방사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은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이 경락 건물이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가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도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락 건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물론 이게 이제 157cm짜리 거대한 공국이 보였다는 것도 놀랄 뉴스지만, 한 가지 또 놀랄 만한 일은 이 상태에서 20여 년을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발견이 됐나? 그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만.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말이었죠. 그때 한비디 여기에 철판 부식이, 관통 부식이라는 게 발견됐을 때,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철판이란 게 우리 집으로 보면 이제 벽지와 같은 거라서, 이 벽지의 요건이 뭐냐니까 전체 두께 10% 미만 이상 손상이 되면 안 된다. 6mm 중에 5.4mm보다는 5.4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관통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미 그때부터 뭐 국민들 들으시면 다들 웃으실 거예요. 안쪽에서 봐가지고 저 바깥 반대편 쪽에 부식이 되어 오는 걸 안쪽에서 유관 검사를 30년간 해온 겁니다.
눈으로 검사를 한 거죠. 초음파 한 번만 대보면 알 수 있는 걸 규제 기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이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으로. 그게가 다 뚫리고 나서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초음파로 요즘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걸 메꾸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니까 공극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돈 모양으로 생긴 콘크리트 밖에서만 봤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철판을 이 철판 내부에서. 반대편에서 부식이 되어 오는데 안쪽에서만 쳐다보고 눈으로만 봤다는 거죠. 기준은 원장님 그런가요? 유관 검사만 했죠. 기준은 90%를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지금 한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게 콘크리트는 뭐 이제 내외부 점검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부는 이제 뭐 점검하기가 쉬운데 이제 내부 콘크리트는 철판으로 이제 쌓여 있어서 사실은 철판을 뜯어내기 전에는 사실은 안에 이제 콘크리트의 공극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 그럼 지금도 사실 육안으로는 공극이 뭐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죠. 지금도. 아, 예. 그래서 그래서 30년간 법률 기준이 예. 90% 미만 두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식 상태를 확인하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안에서 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30년간.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 대보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초음파로 알 수 있다. 네. 근데 그걸 그동안 안 했다. 규제하는 사람이나 유지하는 한수원 자체도 아니 상식적으로 이 철판의 두께가 90% 이상 되는지 보려면 초음파로 재야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냥 눈으로 요식 행위만 하고 지나왔다는 거죠. 30년간. 제가 그 부분을 좀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실까봐 이제 제 공학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대형 공극을 이제 그냥 157cm에 10cm 남아 있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어떤 형상의 공극이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30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안전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 공극이 발생된 위치는 경락 건물 안에 이 주중기 발생기에서 이 주중기 배관을 통해서 터빈으로 가는 큰 한 1.4m 되는 관이 이 콘크리트에 이제 심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심어지는 그 밑에 이 배관이 지나간 자리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덜 채워져 있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쪽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입체적으로 요게 위에가 말씀드렸던 주중기 배관이고 이 콘크리트 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다짐이 밀실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와서 실제로는 전체 가로폭은 약 330cm고 세로폭은 38에서 약 97cm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분이 이제 가장 깊었던 부분이 이제 157cm고 가장 작았던 부분은 이제 4.5cm 이제 공극 현황이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은 좀 이렇고요. 그 상황이 30년 동안 이제 결국은 타설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왔기 때문에 30년 동안 있었으면서 그게 그럼 안전했느냐, 발전소는 안전했느냐,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그 원전 설계는 원전 구조물은 설계와 시공에서 굉장히 많은 안전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할 때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겨울하고 여름하고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계 고장 난다든가 작업도에 뭐 숙련도 뭐 저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이제 다 고려해서 사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안전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경락 건물을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아까 이제 한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굉장히 거대한 높이 뭐 53m에 뭐 직경 50m 이상의 어떤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 이제 건설이 되면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이제 5년여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구조적으로 작동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수치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락 건물을 꽉 틀어 막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조 건전성 시험을 합니다. 건전성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체 구조물을 다 틀어 막고 그 안에다가 고압의 압력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냉각제 파단 사고, 즉 이제 뭐 해결료가 좀 누출되는 사고를 가상한 설계 사고 압력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 지금 한비 3, 4호기 같은 경우는 54 psi인데 이게 이제 압력 단위인데 이제 뭐 우리가 기압으로 따지면 약 한 3.8기압 정도. 저희가 대기압보다 한 4배 정도, 아니 3배 정도 이제 압력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한 15% 높은 압력으로 바람을 안에 집어넣어서 이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그 압력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이 콘크리트는 포스트 텐션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강선을 집어넣고 이제 꽉 이제 밀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 압력을 막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부풀어 오르는 과정의 변이량을 변이계를 통해서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확 부푸는 게 아니라 7단계에 거쳐서 한 3일 동안 시험을 하는데요. 이걸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부풀어 오를 때 부풀어 오는 과정에서 이제 허용 균열 이상의 균열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부풀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푸는 압력이 끝나면 다시 이제 감압을 합니다. 빠지면서 다시 부풀었던 게 다시 제자리로 갈 때 이게 그 똑같은 변형 위치로 돌아가는지 이 상황을 실제 경락 건물이 다 되고 나서 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험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부풀었다가 돌아가면서 속 안에 이제 공극이나 굉장히 치명적인 공극이나 하자가 있다면 이게 저절로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큰 공극이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구조 건전성 시험이라 하고요.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경락 건물 CLP 좀 전에 철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철판은 구조재는 아닙니다. 이제 이 철판은 내부에 아까 이제 뭐 그 가상 사고로 의한 폭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방사능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이제 이 밀실재이기 때문에 그 밀실재가 제대로 용접이 다 되고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압력을 집어넣어서 5일 동안 압력이 빠지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설률 시험인데요. 그런 실험들이 모두 다 부정확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증된 건 아니겠어요? 당시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그거는 뭐 부정확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이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 실험의 공식적인 명칭이 누설률 실험입니다. 누설률이란 건 뭐냐면은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게 설계 기준 그러니까 하루에 0.1% 이상 밖으로 방사능이 안 나가는 그걸 보여주게 하는 그러니까 기밀 시험을 하는 건데 그 기밀 시험이 경락 건물의 자체 그러니까 설계 기준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경락 건물이 버티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한 평가일 뿐이고 경락 건물이란 거는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 기준 사고 및 중대 사고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지금 그 실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3.5기압 정도인데 10기압 사이에 뭐 한 4.3기압 정도 돼요. 예, 뭐 10기압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간극에서 깨지니 안 깨지는 뭐를 증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대규모 공격이 나왔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았으면은 한비 4호기에서 찾으셨어야죠. 대규모 그러니까, 공격을 임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박사님께도 말씀드린 게 당초에 이제 이 공극이 콘크리트가 미체음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거는 약간 시공이 잘못된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콘크리트를 경락 건물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설계와 시공 재료에 굉장히 많은 안전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만들어져 있는 공극이나 이제 200여 군데 공극이나 지금 이제 150 큰 이제 공극 자체가 이게 구조 건전성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공극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에서 다른 균열이거나 아니면 이게 부풀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잔류 변형량이 남아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거보다 더 큰 압력이 하면은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가정이 되죠, 그죠? 그거는 제가 이제 참 설명을 좀 드리면 한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더 큰 압력이라고 가정하시는데 사실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자가 설계 사고 가상 압력을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치에 대해서 15% 이상 더 큰 실증 시험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설계자가 가상하지 않았던 압력인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중대 사고가 이제 이슈화되고 그 중대 사고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저희 정부에다가 중대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고 전략에 대한 어떤 뭐 계산도 이제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약 85 psi, 지금 저희들이 62 psi 정도인데 이제 그 정도 한 30% 정도의 높은 압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대 사고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굉장히 희박한 사고긴 한데 중대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뭐 그 지금 우리가 실험했던 압력보다 한 20-30% 더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서 이게 막 뻥 터지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좀 얘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네. 시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다. 공학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반론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설계적으로 매설판을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매설판을 덧대는 과정, 엘보를 붙이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틈으로 불가피하게 그 미체험이 발생해서 공격이 원인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설계 결함이거든요. 제가 볼 때 설계 결함이고 저희들은 부실공사라고 부실시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나 정부는 이걸 설계가 이렇게 잘못된 매설판을 덧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그 부실 설계인 것인지 아니면은 작업자들의 또는 뭐 사업자들의 그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인 것인지 이런 어떤 명확한 규정조차도 못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아까 한손 측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좀 뭐 정황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경락 건물을 콘크리트를 1.2m가 아니고 10cm만 타설하면 되지 왜 수백억을 더 들여서 두껍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11cm로 안전이 네, 그래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니죠. 두터울수록 구조적인 결함은 더 생깁니다. 압력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10cm로 지으시는 게 싸요. 왜 비싸게 돈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그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29년째 전 구조가 전공입니다. 이제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이제 해온 사람인데요. 이제 경락 건물 안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지 콘크리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하중을 주는 이제 포스트 텐셔닝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 텐돈이라고 좀 부르는 이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과 이제 철근 같은 경우는 한 25%의 여유치가 있고요. 이제 일단 설계 차원에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의 여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동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의 여유치가 있게 이제 재료적인 여유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치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걔네들이 살아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 미체험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제 이 공학을 안 하신 분들을 이제 그 걱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공학 구조 건전성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일반적인 건물을 이제 저희 보면 건물이 있을 때 어떤 뭐 큰 하중이 오거나 지진 같은 하중이 와서 얘가 이제 이렇게 힘을 받아서 힘이 지나갔는데도 이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제 균열이 발생하거나 이제 이거는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이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변형을 시켰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잔류 변형이 있었는지 제대로 돌아왔는지는 그거는 저희들 기록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한빛원전에서 그 내부에 환영 공극이라 그러죠. 직경 50m 두께 안쪽 벽에 20cm 두께로 그냥 흠이 삥 둘러가 난 적이 있을 때 한손하고 옹원한이 측에서는 우리 뭐 구조 해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결과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공개 안 하고요. 지금 건도 그 모델 있으면 공개해 주세요. 누구나 대학생만 해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모델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수치적인 값을 가지고 인정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주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원 차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게 부실 시공인지 아니면 설계 잘못인지 이게 뭔가 이건 계획하고는 좀 틀려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이제 사실
한비 3, 4호기 만에 여기에 이제 그 보강판이 들어갔던 상황이거든요. 다른 호기는 보강판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보강판이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이제 매설제를 다 용접을 하고 이제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이 현장 FCR이라고 필드 체인지 리퀘스트라는 현장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거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걸 체인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조사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들께서 정부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법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그 절체 부실 시공에 왜 일어났는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왜 이렇게 공국이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정리가 안 됩니까? 그 공극의 원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콘크리트 흐름을 이제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종합해서 국민들이 이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정말 이제 시공이 도면대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실 정도의 구조 문제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국감에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 사장이 나와가지고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그 설계 변경에 대해서 그 설계자하고 한수원하고 이 공사 통보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지체에 대한 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걸 증언이 나와 있거든요. 몰랐던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알고 있었어요, 다들. 위험 소지가 있었다는 걸 당시 관계자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현대건설 사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감 증언은 뒤져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마치 몰랐는데 그런 게 알고서도 그렇게 왔다라는 걸 최소한 현대건설 사장 말씀이 맞다면 알고서도 넘어왔다는 겁니다. 정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20여 년 가동했던 게 어떤가요? 가동이 가능합니까? 무슨 뭐 심각한 사고는 없이 지금까지 물론 당연히 참 가동이 다행스럽게도 되었었습니다. 특별한 사고는 그래서 없었습니다.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예. 한빛원전에는 원전이 지금 6개가 지금 돌고 있죠. 근데 1호기, 2호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공급을 갖다가 한 미국 주도로 건설한 거고요. 네. 3호기, 4호기는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가 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 주도로 이 건설이 이루어졌고 또 이 국산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3, 4호기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실이나 무슨 뭐 잡음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문제가 많은 그러한 그 원자로지만 그 3, 4호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술 이전을 받았고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는 5호기, 6호기를 국산화를 갖다가 이뤘고요. 또 그 이후에 그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수출형 모델인 OPR 1000하고 APR 1400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영광 3, 4호기가 없었다면, 한빛 3, 4호기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국산화가 됐고 외국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그러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타당하신데 좀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요. 저희가 당시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최초로 지어본다, 만들어본다. 물론 미국에 가서 뭐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저희 주장은 그렇게 하려면 실제 발전소를 지어서 가동하는 상업 발전소를 지을 게 아니고 시험로나 실증로를 지어라. 그리고 많은 시험 과정을 거쳐서 국산화도 도모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담보하고 이런 합리적 주장을 했었어요.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무리하게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그 옵션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안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학자적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신데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전 단계가 없는 발전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 현재 상황에 대한 그 각각의 입장, 안전성에 대한 입장 상당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차장님께 질문을 드리죠.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국들 앞으로 어떻게 뭐 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발전소에 이상이 있으면 일단 그 이상 사항을 조사하고 현황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건전성 평가를 통해서 보강 보수 방안을 이제 수립을 하죠. 그 보수 보강 방안은 이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규제 기관인 정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 방안을 이제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한빛 3, 4호기나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또 그 의견도 성취하고 그럴 계획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보수 보강이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평가를 합니다. 시험, 아까 이제 건전성 시험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 누설률 시험은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LP가 부식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눈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넓은 판에 초음파 테스트 이번에 거의 저희들이 이제 그 30cm, 30cm 격자를 해가지고 수만 포인트로 그 초음파 테스트를 해서 CLP가 얇아진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이제 저희들 정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정부에다가 이런 거가 다 이제 다 했으니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는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일원으로 이제 3비 4호기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박사 이 정도 진행하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뭔가 공은 들이고 시간은 들이고 있는데 뭔가 정확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왜 3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원인 규명을 하자. 철판 부식에 대한 원인 규명, 그다음에 공급의 안전성에 대한 원인 규명을 그다음에 안전 해석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뭐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웃을 정도면 처음에는 바다 해풍이 부는 방향이라서 부식이 생겼다. 공사 중에 뭐 크레인이 떨어져서 그렇다. 복합 효과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몰라라고 아무 대책이나 원인 규명 없이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가기관에서 한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급 상태를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서 발전소를 세워라. 아니면 더 조사를 해라. 어떤 기준을 만들었는데 기준도 없이 그냥 한수원이 하는 대로 해준 결과를 가지고 마음에 들면 승인해주고 눈치 보다가 아니면 질질 끌고 하는 그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안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부서가.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한수원 쪽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치란 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게 조치를 어떻게 해라라는 권고나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판단 능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판단 능력이 없다? 네.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다. 전문성도 문제지만은 한수원이 이때까지 지난 30년간 이걸 관행처럼 눈으로 검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제도를 만들고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그 걸리는 기간 동안 한수원이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이 규제 기관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던져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연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구멍만 메꾸면 문제없다. 안전성에 문제없다. 그럼 또 다른 발견 못한 어떤 대규모 공격들이 생길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내벽만 봤는데 외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부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종합적인 대책을 던져주고 이런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지금 뭐 공급 찾기 지금 쇼하는 거잖아요. 구멍 찾기 릴레이 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박사님 말씀 굉장히 이제 걱정해 주시고 뭐 어느 부분에 동의를 좀 드리고 하는데 저희들 노력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2년 전부터 외벽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기분에 어떤 소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그 지휘자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그 IAEA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미국에 있는 모든 기준을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쓰는 이제 나라다 보니까 그 점검 기준과 이제 그 절차가 다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통 외벽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 2년 전부터 그 사다리차라고 하죠. 이제 그거 부분을 가가지고 실제 망치로 다 외부 벽을 다 두들겨 보고 그 검사를 해서 지금 보고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정부 콘크리트 학회에다가 이제 이걸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저희들이 용역에 이제 용역 저희들 자체에서 하지는 않고요. 용역에 이제 맡겨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부 철판 쪽에 이제 콘크리트 부분은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판을 뜯어가지고 이제 실제 절단 검사를 해가지고 막 공국을 찾아내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런 예가 있어가지고 철판 부식이나 그 부식 검사하는 과정에 공격이 나온 거는 90년대부터 IAEA에 포스팅 돼가지고 사진으로 돼 있고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90년부터 20, 30년 기간 우리나라 규제 기관하고 한수원은 미국에서 그렇게 생긴 걸 가지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검사해봐야지 하는 충동이라도 느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느껴온 게 지금 이 모든 화근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한 박사님이 이제 질책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사실은 아까 그 종합 누설률 시험을 합니다. 그 종합 누설률은 말 그대로 이 철판이 CLP가 부식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상의 해결료가 누출되는 사고를 가상한 압력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 실제로 거기에 이제 철판에 부식이 있거나 구멍이 나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바람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정해진 규정대로 수력 원자력은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공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공격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 종합 누설률 시험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 시험 그 결과에 그 시험 결과가 뭐 그렇죠. 기준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물 건전성이나 기밀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 왔던 그런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이런 공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그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원전을 도입한 지 이제 30년 조금 넘는 나라인데 더 오래된 원전을 도입한 나라의 그 어떤 보수, 그러니까 그 점검 기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에 어떤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상 징후를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멀쩡한 이제 철판을 뜯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철판을 한 장이라도 뜯으면요. 그 아까 종합 누설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5년 뭐 그게 어저께 해서 성공을 했어도 오늘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군데 뜯었으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결정이라고 좀 이해하시고 20년 전에 해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한 외국에서도 저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유관 검사에 의존 안 해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청을 하고 좀 그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보수 절차, 좀 특단의 어떤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자라는 어떤 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원안위하고도 좀 많이 접촉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전문가들 특히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저희 쪽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당히 배치되어 있죠. 이 부분 아까 처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검사 방식이나 이후에 뭐 구조적 건전성을 뭐 확인을 해본다라거나 이런 이제 그 합력 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 정도에서 원안에도 머물러 있는 거고요. 아까 첨언하자면은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3, 4호기는요. 저희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보와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또 한국형 원전의 효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산화의 처음이라면 아까 이제 한 박사의 말씀처럼 한수원은 매우 선제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NRC나 이런 기준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매우 특수하게 진행되어 왔던 건설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했던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부실 시공, 뭐 이렇게 구멍이 175cm로 구멍이 생기는 이런 시공을 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교수님, 지금 얘기 흐름을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규정대로 한수원은 다 점검했는데 이게 아직 이제야 20년 지나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 이 원전을 점검하는 기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안위 밑에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전문기관이고요. 아주 그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되는 그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킨스에서 바로 미국의 NRC 규정을 갖다가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제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자, 근데 지금 아마 수력 원자력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게 이제 보수를 하든지 하고 재가동하시려고 할 텐데 어떤가요, 계획이? 아까 이제 일반적인 절차를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보수 보강을 하고 보수 보강 방법은 정부의 승인을 얻고 또 그걸 이제 주민들이 전에 오늘 너무 디테일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예. 하고 계셔서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다 이제 완료가 되면 당연히 이제 또 다시 재개동을 저희들은 이제 할 겁니다. 그럼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그 예전 과거의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에 또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방침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지금 일반적인 절차에 또 그걸 또 반영을 해서 어쨌든 입이 10개라도 뭐 이렇게 그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 보완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재가동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아까 불안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각도의 이제 관점이 있으시겠죠, 주민들도.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완벽한 여러 가지 점검, 확인,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한 수준에서의 이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이는 재가동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비돈전에서 제기됐던 문제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특별히 전라북도 쪽에서도 꽤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던데, 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가동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전남이나 전북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난 2, 3년간의 어떤 이런 대응 태세로 봤을 때는 지금 주민들이 갈수록 더 큰 공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가동 시도를 하다가 더 큰 게 나오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그게 없다라는 걸 확신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정부나 한수원은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검사 대책이든지 실효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대책을 주고, 그리고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안위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한 2달 전입니다. 올해 한비 3, 4호기 가동하겠다라고 원안위원장이 나서 씩씩하게 이야기하고 한수원 사장님도 올해 연말까지는 가동시키겠다 그랬는데 150cm 나오니까 내년까지 하겠다. 아니, 원인에 대한 규명도 안 해보고 안전성 평가도 협조하게 안 해주고 대안도 제시를 안 해주면서 어떻게 가동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지난 20년 동안은 계속 주간으로만 검사하다가 이제 초음파를 써서 전체적인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진일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전문가로서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판을 부식을 보고 짧은 거리 보는 거고, 지금 타격법이라고 하죠. 이제 망치로 두들기가 공명으로 하는 이 방식은 한 2, 30cm밖에 못 봅니다. 콘크리트가 120인데 바깥쪽은 안 했지만 바깥쪽 하더라도 2, 30만 하면 중간에 제일 중심되는 부분에
지금 20년, 30년 돼가고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조적인 노후화하고 결합된 어떤 공급, 노후화하고 결합된 이게 나머지 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에 대한 거는 한심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실제 폐로하는 미국의 원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렵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갖다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서서라도 콘크리트라는 게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공급은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조치하면 된다라고 말해줄 테니까 그 안전 대책을 내주시면 저는 충분히 한손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없다면 불가능하리라고 자, 판단합니다. 한 박사님께서 이제 종합대책을 내놔라 안전에 대한 이런 말씀이신데 네. 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필요한 종합대책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뭐 처장님께서는 뭐 구조적으로 문제 없다, 압력 경계상의 아무 문제, IRT 테스트 그냥 누설주 시험한 거로 모든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언어도단이고요. 핵공학 저도 핵공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언어도단이고 그 실제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공급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현재 지금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구조적으로 제대로 뭐 안쪽에 결함의 징후가 간접적인 측정을 통해서 징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들이 힘들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런 방법도 써보는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아예 이제 박사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이제 안전하다, 공급이 이렇게 나왔는데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구조를 전공하고 구조 설계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공급이 막 굉장히 막 체르노빌처럼 막 터질 것 같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막 위험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공급은 당연히 보수를 합니다. 더 보수를 할 거고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약간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는 부분 절차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육안으로 이제 CLP 전체를 무조건 다 뜯어볼 수는 없죠. 육안 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30cm 간격에 이제 그 점을 찍어가지고요. 이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근데 이제 망치로 두들기면 완벽하게 이제 밀실한 부분과 물칠한 부분은 금방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철판이 약간 떠 있는 부분, 그런 부분과 공극은 사실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다음 비파괴 검사를 다시 이제 도입을 합니다. 망치로 이상 부위를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좀 좁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뭐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 이상이 있으면 CT를 찍고 그동안에는 그런 검사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적인 검사를 들어가시기 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사실 2년 전부터 지금 그렇게 2년 해오고 전부터. 주민들께서도 이제 참관하시고 2년 전부터 해왔고 그 전에는 그런 그 점검 2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정권 바뀐 거하고도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저희들이 바뀌고 산업부 장관이 그전에는 한수원이 공급에 대한 조사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가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공급에 대한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이 내리고 나서부터잖아요. 산업부 관리감독기관이니까. 이제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괜히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그랬다. 이제 원래 이제 이게 CLP의 절단 점검을 하게 된 이 배경은 16년 2월 달에 한빛에서 사실은 그 CLP가 녹이 이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최다님 제가 뉴스 저기 프로그램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네네네. 더 자세한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 교수님, 지금 이 안전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의심받고 있거든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과거에 없던 공국이 발견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이 공국과 관련되는 또 이 원전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의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하여튼 이 문제를 완벽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해야지만 되고요. 네. 하여튼 또 한수원도 모든 거를 다 정부를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됩니다. 네. 주 위원장님, 이제 토론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주민들 바람을 한순 저기 좀 전달하시고. 네,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민간합동 뭐 대책이나 뭐 또 원안위하고도 최근에 1호기 관련해서 뒤늦은
예,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이제 결합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함께 뭐 소통을 해보려고는 합니다만 이게 워낙 그 오랫동안 누적된 불신과 또 특히 주민들이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주장이 현실이 되면서 이제 그 너무 오랫동안 일테면 그런 불신의 그 탑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아까 한 박사님 말씀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종합대책, 특단의 종합대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원자력 산업계나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주민들을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인가.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출을 하고 뭔가 함께 수기해 나가는 이런 이제 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 차장님 오늘 사실은 토론 중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지 짧게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좀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필요한 조치는 더욱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방침이 지금 회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약간 따뜻한 마음으로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정말 안전한 한비의 원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비원전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 지역 주민 대표들을 이렇게 이제 네 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서로 이해를 조금씩 넓히고요. 한비원전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5월 한비원전 1호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고를 체르노빌 사고, 옛날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르노빌 사고에서 얻어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는 당시 구소련 정부가 이 체르노빌 사고의 규모나 사태를 축소하려다가 오히려 무고한 인명피해를 더 늘렸다는 겁니다. 지금 원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자꾸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